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제가 박수 쳐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한 1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10손가락 아래 꼽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사회 간호학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더니 한마디로 딱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지역사회 간호학은 떨어지지 않아. 산수처럼.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애매모호해. 그래서 지역사회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이 많아요. 특히 암기량이 많아요.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시간적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누구처럼? 성인 간호학처럼.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지역사회 간호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세요? 네, 이것도 힘들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외웠어. 암기를 했어. 근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암기한 게 적용이 안 돼. 결국 이론 따로 문제 따로라는 거죠. 적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석해주면 이게 이거였어요? 라고 되물어보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더라. 자, 그러면 간단하죠? 딱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역사회 간호를 산수처럼 알려드릴 겁니다. 산수.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든 건요. 우리가 만점은 아니지. 그죠? 우리 만점 받아서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나머지 거는 그냥 쿨하게 틀려버리자라는 주의가 제 주의예요. 그래서 산수처럼 알려드린 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암기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암기에 대해서 팁을 하나,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암기 팁이 있지는 않지만 암기 팁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팁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과 문제가 안 맞아. 자, 그래서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단어들 유임을 보시면 가로넣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가로넣기 안에 있는 단어들은 꼭 외우셔야 돼.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또 쪽지 시험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할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1대1로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눈은 모르는 것 같아. 근데도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예,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분명히 눈은 모르는데 약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진통 카페라고 있습니다. 진통 카페. 여기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역사회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국내 보건정책 그래서 거기 안에는 뭐 지역사회 정의, 지역사회 역사, 보건의료 체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개념 잡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역학이 되게 재밌거든요. 역학은 말 그대로 산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여기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 사정. 이거는 뭐 성인에서도 우리 간호과정 한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으시더라고요.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여기 이제 취약가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건소에서 취약가족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 기획길에서 이것도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간호 이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간호 이론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론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호과정. 여기 사정 말고 그 다음 단계인 간호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대부분 5문제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 양이 많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간호과정 중에서도 수단이 있거든요. 이 수단이 한 문제 정도로 꼭 매번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보건교육, 학교 보건, 건강 증진. 그래서 몽땅 통틀어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보건. 항상 건강 증진 사업이 나오면 1차 보건이 꼭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 1차 보건 의료 안에 1차 보건, 그다음에 보건소 얘기 나올 거고 가족간호, 산업간호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5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요게 일종의 역학과 거의 같은 계열로 있어요. 역학과. 그래서 요게 한 4문제 정도. 결국 역학이 제 원래 개념적인 거, 감염성 질환 합해서 7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5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학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개 한 5문제 정도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2문제 정도 아주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은 기본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나오면 그냥 틀려버립시다 라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2문제. 그 다음에 재난은 꼭 나와요. 얘는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도 나올 것만 나오니까 저도 그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저희가 수업을 하루에 이제 3시간 할 겁니다. 50분 하고 10분 쉴 거예요. 또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지금 책을 보시면 앞에 이론 부분이 있고 그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에 3쪽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쪽으로 가시면 되냐면 22쪽에 가시면 필수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필수 문제. 그래서 필수 문제는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50분은 이론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렸던 또 가로놓기. 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50분 끝날 때쯤 한 5분 남겨두고 가로놓기를 할 거예요. 가로놓기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 문제, 요거의 이론에 관련된 필수 문제를 풀 겁니다. 필수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나서 또 이론 들어가고 끝날 때쯤 또 가로놓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문제만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처음 시간만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만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조금 졸릴 것 같아. 논법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조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3쪽에 가시면 근데 처음부터 건강의 개념이 나옵니다. 웬 지역사회 개념이 먼저 안 나오고 건강의 개념이 나오느냐? 자, 그 성인 간호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과 지역사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의 개념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상식화 하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상식처럼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WHO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O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개념. 뭐 단순히 질병이 있는 것뿐이 아니라 무슨적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인 안녕. 요 4가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영적인 안녕은 지금 없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영적인 안녕 꼭꼭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85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알려주니까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일단 3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개념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인 안녕은 뭔지 알겠어.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니까. 정신적인 것도 알겠어. 그럼 사회적인 건 뭔데? 사회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잘해. 그럼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여기 학원에 와서 앉아있어.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은 하나도 없고 막 이래. 그래도 제자리에 앉아있잖아.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사회적인 안녕으로 올바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체, 정신, 사회적.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의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안녕입니다. 건강인 개념입니다. 자, 지역사회는 동그라미 1번 상대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상대적이란 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뒷집의 할머니보다 나는 건강해 라고 보는 거죠. 또는 앞집의 누구보다는 내가 건강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의 나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또는 2년 전에 비해 2년 전의 나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역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 임상적인 관점이라는 건 병원에 가는 거죠. 이런 것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 임상적으로 볼 때 팔다리가 없어. 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그럼 나는 불건강한 거죠. 임상적으로 볼 때. 근데 내가 팔다리가 비록 없지만 입을 갖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기능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지역사회는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야. 임상적으로는 불건강하지만 비록 기능을 잘하고 있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대. 이거 뭔 소리냐면 한 개인이 아픈 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지역사회는. 그건 뭐냐? 그 지역사회 전체가 아픈 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난리가 나도 우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걸린 콜레라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는 인구 집단의 건강을 더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요게 지역사회에서 본 건강인 정의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죠? 하나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동적이고 또 뭐다? 상대적이다. 동적이고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임상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 관점이다. 자, 기능적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개인보다는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요 세 개입니다. 요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인 개념. 이런 거는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앞에 그냥 씩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자,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던이라는 사람이 있고 9번에 10번에 보시면 라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던 또 한 사람은 라논드입니다. 자, 던은 건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직선을 그어놨어요. 일직선을 그어놓고 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그러면서 건강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침 딱 일어났는데 세수를 하려고 딱 나왔는데 내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세수를 했어. 근데 피부가 막 뽀동뽀동한 거예요. 어제 난 별짓도 안 했는데 피부가 웬일이야? 그래서 막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막 화장하는데 화장도 되게 잘 받는 거야. 그래서 룰루루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다가 안경을 딱 썼어. 근데 아니야.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건강도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연속성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던은 동적이고 건강은 동적이고 연속성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던. 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 기억하시죠?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이거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응? WHO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딱 얘기했습니다. 동적이야, 정적이야? 이게 정적이죠. 정적인 거죠. 안녕해야 돼. 이렇게 있잖아. 안녕하지 않으면 불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연속 개념이에요. 불연속 개념. 왜 안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픈 거야. 안녕해야지만 건강한 거야. 딱 끊었잖아요. 이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불연속적 개념 또는 이분법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법. 그런데 비해서 반발을 든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던. 그래서 건강은 동적인 거고 연속성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던을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WHO도 중요하지만 그 WHO에 반발을 든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